저희가 살다 보면 연애를 다 한 번쯤 해보게 되잖아요. 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짝을 찾아서 하는 연애가 아니더라도 연애와 관련된 감정, 누군가를 좋아할 때 느끼는 감정 등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살면서 한 번은 느끼잖아요. 그리고 짝을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경우 아니면 어, 연인으로서의 발전을 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한 경우 어떠한 케이스든 연애와 관련된 아픔, 슬픔 등을 살면서 한두 번쯤은 꼭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애의 감정에서 오는 아픔들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찌됐든 연인과의 헤어짐 아니면 연애의 감정을 느끼다가 거절당해서 느끼는 아픔 등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케이스가 있겠지만 뭐 자기 몸의 반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 쓰레기 같은 놈 떨어내서 후련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허헛하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적당히 괜찮아서 만났는데 슬슬 마음에 안 차서 헤어질 생각이 이미 가득 차 있었는데 헤어져서 속으로는 후련하고 편할 것 같다. 그런 시기에 헤어져서 너무 후련하고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데 그냥 좀 외롭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아무 느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 감정의 다양성은 셀 수 없겠죠. 오늘은 전반적인 뭐 연애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좀 소주제인데 환승연애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승연애 말 자체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래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지금의 환승연애처럼 뭐 만남이 연쇄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는 경우에 그냥 뭐 플레이보이, 나쁜 새끼, 나쁜 놈, 뭐 그런 쪽 여러 가지 용어가 있겠지만 환승연애라는 그 단어 자체는 제 생각에는 없었던 것 같고 아무튼 환승연애가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외국에서도 이걸 환승연애라는 하나의 용어로 정의를 하는가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환승연애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용어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나는 게 비슷한 개념으로 overlapping relationship 아니면 뭐 rebound relationship 이 정도가 있는데 이 둘 다 환승연애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이 overlapping relationship하고 rebound relationship 둘 중에서는 overlapping relationship이 그래도 이 환승연애와 조금 더 비슷한 것 같아요. overlapping relationship은 제 생각엔 이게 감정의 단계 뭐 또는 뭐 피지컬한 관계가 이미 다른 누군가와 릴레이션십이 있는 상황에서 비롯되기 시작한 것을 말하는데 치팅 그 바람 피는 거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공식적이지 않다는 것과 overlapping relationship은 사귀는 사이로 이어지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 생각을 해보면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감정의 미묘한 불씨를 지피는 거 아니면은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이미 육체적 관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버린 이러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영어로 fling처럼 그냥 오랫동안이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연인보다 갑자기 새로운 바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어온 거죠. 그래서 그냥 감정만 살짝 느꼈다가 사그라들 수도 있고 뭐 육체적 관계가 무조건 섹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데이트처럼 팔짱 끼기, 손잡기 뭐 커플이 할 수 있는 피지컬 관계를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을 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제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기존의 연인과 헤어지고 그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overlapping relationship은 이 두 사람 다 overlapping relationship이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rebound relationship 이거는 연애로부터 겪은 아픔이나 뭐 슬픔 또는 미련, 어떠한 부정적인 형태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 수단이 뭐 혼자 잘 지내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취미를 더 깊게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한다거나 혼자서 여행을 가 본다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갈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또 혼자 있으면서 또 재충전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제 달래거나 해소를 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연애를 하는 거 rebounded relationship 이것도 그중 이런 여러한 수단 중에 하나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것인데 이게 rebound relationship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미에선 환승 연애와 같은 맥락일 수도 있으나 왜 제가 느끼기로는 그 환승 연애 단어가 그 transfer 끝맺음이 없고 새로운 시작 그 경계가 정확하게 없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강하다 보니까 한국적 마인드에서 보면 이 환승 연애가 주는 단어의 뉘앙스하고 rebound relationship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다수 연애를 해 봤는데 굳이 갖다 붙이자면 환승 연애라고 불릴 만한 케이스가 두 번 정도가 있어요. 이게 환승 연애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지 않은 나쁜 것으로 치부가 되는 편이긴 한데 본인의 정신 건강에 만약에 도움이 된다는 한에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 나쁜 것으로 치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연애를 확실하게 끝맺음을 하지 않고 인제 거의 바람피는 것과 비슷한 거죠. 앞서 말한 overlapping relationship 같은 경우로 마음에 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것저것 다 시작 단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끝내지 않은 이 환승 연애가 나쁜 것으로 치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진심으로 해왔던 연애가 있고 이게 어떠한 케이스든 뭐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케이스든 아니면은 갑자기 나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누군가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던 어찌 됐든 확실하게 결론을 맺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환승 연애는 본인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뭐 남이야 뭐 나쁜 것으로 치부를 하고 수근수근 대든 말든 나는 최소한 내 연애에 진심이었고 끝맺음이 있었고 새로운 걸 시작한다 하면 저는 뭐 저희 아이들에게도 추천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본인의 슬픔을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만 잊을 수 있다면은 결국에 이건 남에게 의존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본인이 어찌 됐든 진지하게 만나왔던 사람과 수동적으로 끝맺음을 맺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을 하는 환승 연애로만 이전의 관계 정리를 할 수 있다면 문제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환승 연애를 추천을 하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은 어 본인이 스스로 진지하게 임할 수 있는 연애를 하고 본인 스스로 끝맺음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 이별 후에 겪는 어떠한 형태의 좀 긍정적이지 않은 정신 상태나 기분을 이제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환승 연애를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면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왜 또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는다는 말도 있듯이 굉장히 이롭고 여럿을 만나보고 본인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어느 정도 현명한 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많이 만나 봐라."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첫사랑이나 첫사랑이 아니더라고 해도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진지하게 임한 첫 연인과 결혼해서 쭉 행복하게 사는 커플도 많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그게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여러 명을 많이 만난 후에 행복한 연애 생활을 하는 거랑 여러 명의 경험 없이 그냥 굳이 한 명이 아니더라도 한두 명, 뭐 적은 숫자로 만나도 또 행복한 연인 생활, 뭐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개인차긴 하겠네요. 근데 저는 적게 만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어르신들이나 우리가 "많이 만나 봐야 좋다." 이 말은 결국에는 많이 만난다는 거는 여러 번의 헤어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헤어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때 곱씹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만나 보면 성장을 더 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와중에는 연애 횟수는 굉장히 많으나 그래서 인제 많이 만나 봤지만 만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 외모는 뭐 자기 본인의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다고 쳐도 성격이나 행동들이 비슷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많이 만나는 게 도 도움이 아니라 더 독이 되겠죠. 왜냐면 그러한 부류라고 말을 하니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런 사람과 이미 여러 번의 경험이 있고 이게 실패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도 자기의 마음이 무조건 끌리는 거죠. 그리고 본능적으로도 알 거예요. '아 나는 이러한 사람과 맞진 않는데 내가 거기에 끌린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애들은 나중에 나이가 차서 연애를 할 때 많이 만난다면 다양한 사람들, 절대로 비슷한 사람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고 더 좋다면은 본인과 맞는 사람을 빨리 찾아서 그 사람과 짧은 인생 더 많은 추억을 쌓고 더 소중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갑자기 환승연애라는 단어에 꽂혀서 두서없이 얘기를 해 봤는데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면서 아니었다면 좋은 하루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